자, 오늘 11월의 첫째 날, 시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시장 좋죠? 오늘 뭐 정의원님들 종목들도 워낙에 뭐 강하게 튀는 종목들도 많이 있고 해가지고 오늘 뭐 시장 긍정적이었죠. 일단은 코스피가 근데 사실 우리 회원님들 종목 중에 원전 관련주들이 좀 있어가지고 특히 시세가 좀 많이 분출이 됐는데 시장이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냐 그러면 사실 또 그렇지도 않아요. 보시면은 코스피가 1.8 정도, 코스닥 0.68. 그러면 통상 개별주가 한 2% 오르면은 뭐 대충 맞는 2% 3% 정도 오르면 뭐 대충 맞는 정도의 시장이었고, 어 코스닥은 그렇게 상승 종목이 뭐 엄청 많은 건 아닙니다. 지수가 사실 1%도 안 떴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오늘 일단 좋은 거는 환율입니다. 환율이 확실히 조금 이제 안정세를 보여주는 모습이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수 선물이 일단 좋았죠. 요즘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장 지수 선물 많이 따라갑니다. 지수 선물 좀 플러스고, 지금 유럽 시장도 보니까 좋네요. 다들 뭐 1% 안팎으로 상승해주고 있고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분명 말씀드렸죠. 시장 컨센 12월 금리 인상도 75bp 얘기가 나오지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왜냐, 그 금리 인상과 실제 물가에 반영되는 데는 분명한 시차가 존재하거든요. 그거를 연준에서 저도 아는 걸, 이 방구석 전문가가 아는 걸 연준에서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속도 조절을 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11월 75bp는 뭐 예상이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을 지금 누르고 있는 게 오히려 참 뭐라 그럴까요? 개인들을 털어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사실 제가 올해 이제 그 하방으로 잡았던 건 2250입니다. 회원들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를 한번 깨고 내려온 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또 쌍바닥을 찍고 단기 쌍바닥 찍고 올라갔는데, 보시면은 나스닥 추세를 한번 보면은 그 예상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시세를 볼 때 우리나라 시만 보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도 중요한 구간에서 계속 지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만 좀 깼어요. 깨고 끌어올라오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개인들이 가장 힘들게 밀고 가장 힘들게 끌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 추세대가 깨져버리고 저점은 낮춰진 상황이고, 제가 2250을 잡았던 이유는 2300대가 원래 추세대라고 보는데, 보시면 여기 지지받는 이런 자리, 기술적 자리, 번곡점, 제가 항상 말할 때 선과 점을 말씀드리잖아요. 번곡점이 될 수 있는 자리가 2300 조금 언더, 2400 한 2000 한 뭐 2280 이 정도인데, 예누리엄 장사 없으니까 2250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딱 지지 라인에서 한 번 더 밀고 언더슈팅 한 번 더 주고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더 언더슈팅이 셌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너무 괴로운 거죠. 왜냐면은 계좌가 계속 녹잖아요. 사실 연봉으로 보면, 제가 오늘 연봉을 보면서 좀 생각이 좀 많아졌는데, 연으로 한번 보잖아요. 보시면은 큰 추세는, 중간 중기 추세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추세로 봤을 때는. 근데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그 중기 추세가 깨지지 않고 지지됐던 음봉이 컸던 봉들 있죠. 올해가 사실 진짜 힘들었던 장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연봉을 보니까 1년의 봉인데, 연봉이 가장 음봉이 컸던 때가 이때죠. 리먼 때. 제가 아주 그냥 이를 바닥바닥 하던 시절. 이때가 저가를 보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저가를 보니까, 어, 52%, 52.96%, 97%니까 한 53% 된다는 얘기죠. 올해가 28.31%거든요. 코스피 기준으로. 근데 보시면 이때는 이 위에 그 전해의 윗꼬리가 길지가 않잖아요. 근데 올해는 그 전해의 윗꼬리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단순 낙폭으로만 보면은 사실은 이런 식으로 길게 고점과 저점을 보면은 이게 한 40%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한 60% 됩니다. 근데 이때는 시스템 리스크, 리먼이라는 시스템 리스크가 있었고 지금은 시스템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 아니고 코로나에 대한 리스크는 이 밑에 꼬리에 있죠. 시스템 리스크가 아니라 유동성의 축소 가지고 이 정도까지 빠지는 건 사실은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은 2011년 이게 아마 미국 신용등급 강등 때였던 것 같은데 보시면 그 당시에도 저가가 19%, 20%가 안 됐어요. 그리고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코스닥 같은 경우 보면은 올해 보면은 올해가 37.1%까지 빠졌어요. 어마어마하게 빠진 겁니다. 그리고 리먼 때 볼까? 리먼 때 진짜 힘들긴 힘들었네요. 리먼 때 65%가 빠졌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건데 리먼 때를 겪어본 사람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의 경험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때도 여러분들께 인버스 뭐 레버리지 이런 이제 그런 변동성 매매를 했잖아요. 이때랑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그렇게까지 라는 생각이 들고 그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뭐 이때가 아마 17년 18년이니까 미중 무역 분쟁이 있을 때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때가 한 16년이 아마 이때가 그걸 거예요. 저희 그리스 사태가 아마 이쯤일 거예요. 한번 더 찾아봐야 되겠네요. 요즘은 하도 간당간당합니다. 이런 리스크들이 한 번씩 존재하는데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유동성 축소의 문제로 이 정도까지 빠진다. 이게 납득하기 좀 힘든 거죠. 그래서 언더슈팅이 지금 강하게 온 상태고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그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 이 차트로 보면 너무 짧으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박스피라고 하던 그 시절에 미국은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낙폭 요 구간이죠. 우리가 소리 많은 박스피가 요 구간이거든요. 이때 못 올라갔을 때 미국은 계속 올라갔단 말이에요. 연봉으로 월봉으로 보면 보이려나? 월봉으로 보면 보이네요. 2011, 10년, 11, 12, 13, 14, 15, 16, 한 6년 동안, 7년 동안 거의 우리는 갇혀 있었는데, 2010년부터 보면은, 2010, 11, 12, 13, 14, 15, 16, 여기는 계속 오버슈팅을 하고 있어요.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그만큼 가격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거죠, 미국 시장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매매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일단 저는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게 그 고스톱은 세 사람이 치는 거거든요. 기관이 있고 외인이 있고 개인이 있는데 올해 중순부터 장 어려울 거다. 개인이 외인이 기관 개인들의 수급을 가져가는 양상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금융 당국에서 조금 나서 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금융당국 월급 누가 줍니까? 우리들이 세금 내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완전 방관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올해 지금 한 달짜리를 보면은 올해 지금 한 달 만에 개인이 3조 5천억 나갔어요. 3조 5천억을 보시면은 다 지수 2200대에 3조 5천억 매도가 나온 거예요. 2200대. 매수는 언제 했는데요? 다 매수는 3000대, 2700대, 2800대. 물론 올해 우리가 그래도 계속 한 1년 반 동안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밌는 그 매매들 많이 했죠. 수익도 많이 냈고 막 100%씩 먹기도 했고 그렇지만은 사실은 그거는 이제 우리들의 입장이고 일반 개인들이 이 추세를 거스르면서 수익을 내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다 손실이 엄청 날 텐데 예를 삼성전자 최근에 삼성전자도 개인들이 많이 팔고 있잖아요. 삼성전자도 개인들이 많이 파는데 사실 개인들이 엄청난 수익을 내서 파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대부분 한 8만원대 사가지고 물 타서 평당 한 7만원 됐는데 6만원 되니까 땡큐 하면서 계속 이제 한 5만원대 중반부터 팔기 시작하는 겁니다. 5만원대 중반 후반 계속 파는 겁니다. 이 물량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 매수 2위. 카카오는 진짜 올라올 기미가 없네요. 올라올 기미가 없어. 5만원대까지 내려가서 올라올 기미가 없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개인들이 무려 한 달 동안 3조 5천억 나가고 그만큼 외국인이 3조 8천억치를 샀습니다. 엄청나게 산 거죠. 거의 뭐 4조 원어치 샀다고 봐도 되고 기간이 한 6조 원치 나갔는데 이런 수급들을 보면은 결국은 개인들은 저가에서 만세를 부르고 한국 시장은 다시 말씀드렸던 그대로 거의 13579죠. 개인들의 그 외인들의 거의 에이팅기가 다시 한번 되지 않을까. 주도권이 다시 넘어간 거죠. 원래 이제 그 코로나 때 주도권이 한번 개인한테 넘어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지금 시장이 레고랜드발 채권 경색 등의 문제들이 지금 산전 상황입니다만은 외인들이 워낙에 주식을 담아왔고 지금 보시면 아까 환율을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환율이 그러니까 환율은 비싼 거 비싸지 않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하방으로 꺾이느냐 상방으로 꺾이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새로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현재가 천 원이에요. 환율이 극단적으로 현재가 천 원이고 뭐 예서 한 달 후에 2,000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가 2,000원 칠게요. 한 달 전에 천 원이고 지금 2,000원이에요. 그러면은 한 달 전에 환율이 좋은 거예요. 지금 환율이 좋은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2,000원인데 현재 2,000원인데 이게 계속 환율 추세가 상승을 할 거라고 예상이 돼서 3,000원까지 간다고 예상을 하면은 외인들은 빠져나가죠. 왜? 지금 2,000원 가지고 1달러를 바꿨다가 한 두 달 후에 3,000원이 되면은 그때 원화로 다시 들어오면 2,000원이 그냥 3,000원이 되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천재가 1,000원인데 1,000원임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내가 1,000원을 갖고 있다가 1달러를 바꿨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오면은 1,000원이 800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해외에 있는 달러들이 국내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은 1,400원대니까 환율이 비싸다, 안 좋다. 예전에 1,200원대가 좋았는데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1,200원이 1,400원이 됐다가 여기서 이제 추세가 꺾여가지고 다시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우리나라 국외에 있는 달러가 들어오기가 편하죠. 왜냐하면은 지금은 1달러 주면 1,400원 주는데 한 달 후에는 1,300원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환차 손이 일단 100원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추세가 그렇게 중요하다. 근데 환율이 어느 정도 좀 추세가 꺾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개인들은 이미 심리가 다 부서졌어요. 우리 회원님들이랑 계속 제가 브리핑 드리고 설명 드리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말씀드리고 하지만은 저희 문자를 계속 받잖아요. 이미 이 매도세가 모든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3조 5천억이나 한 달 만에 팔고 있는 이 매도세가 모든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계속 올라갈 거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일단 2,500까지는 간다고 보거든요. 2,500 되면 그러면 죽는 거냐? 2,500대 생각할 겁니다. 올해 말 되면은 이제 내년 전략 세우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경기를 물론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때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왜냐면 매일매일 열리는 주식시장을 하는데 반년 후에 안 좋을 거야. 1년 후에 안 좋을 거야. 이렇게 하면 돈 못 법니다. 우리가 돈을 사서 경기에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경기랑 국내 GDP, 국내 성장률이랑 뭐 기업 실적이랑 주가랑 모든 것은 맞물려 돌아갑니다. 근데 가장 빠른 거는 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실제 우리가 거래하는 건 주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상한가를 쳐요. 그 종목이 당장 오늘 30%이 회사가 성장을 해서 상한가를 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건 주식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측면에서 일단 2,500 되고 나서 저는 그 이유를 조금 더 고민을 해볼 생각입니다. 개인들에 대해서 조금 오늘 얘기가 길었는데 왜 그러냐, 일단 3명이 고스톱을 치는데 너무 뭐라 그럴까요? 불공정한 게임인 것 같아요. 공매도도 치고 외인들은 기관들도 많지 공매도 치고, 근데 공매도 규제하겠다는 정부는 손 놓고 있고 개인들은 지쳐가고 금리는 올라가고 대출받은 거 갚아야 되고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 뉴스들도 사실은 외인 기관들이 띄우기가 편하죠. 돈 내고 보도자료 쓰면 다 써주니까요. 저도 보도자료를 내봤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이제 불안 심리를 조장하는 뉴스들을 내보내요. 그러고 나서는 개인들이 주식 망한다 그랬는데 조금만 올라오니까 땡큐 이러면서 팔아요. 그거를 외인이 받아가요. 그러면 이 개인들의 저가 매도세를 일방적으로 개인의 탓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오늘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당장 2,500 오늘 이제 2,300 겨우 돌파했는데 2,500을 저는 올해도 충분히 올 수 있다고 보는데 원샷으로 오진 않을 수도 있겠죠. 변동성을 주면서 오겠죠. 올라왔다가 또 빠졌다가 계속 이러면서 가겠죠. 그럴 텐데 방향성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끌어올려야지 안타까운 얘기지만 나중에 개인들한테 털어낼 수 있다.
2500대를 예상하고 있지만 아마 언더슈팅을 크게 했던 것처럼 오버슈팅도 한번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오버슈팅에서 2600, 700까지도 충분히 올라왔다가 더 간다 할 때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2500대에서 그 이상을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변동성이 좀 있고 오늘 좀 올라간다고 내일 또 올라가는 법은 없습니다. 나스닥도 그랬죠. 그저께 올라갔다가 어제 빠졌고 다시 또 지수선물은 올라오고 있는데 변동성 심한 구간입니다. 심리들 잘 붙들어 매시고 우리 회원님들은 매매하시다 궁금한 거 있으면 항상 저한테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참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 그래도 종목들이 좋아서 기분이 좋네요. 내일도 이런 날들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